네, 글로벌 증시 돌아보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성공 주파수를 올려보겠습니다.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 경제 이 소프트 랜딩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최근 미증시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도 흐름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시그널 더 높여봐야겠죠.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하락에 기술주 섹터 강세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리스크로 급등했던 국채금리가 이 매크로 지표들이 금리 인하라는 신호에 좀 맞게 나와주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 국채금리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최근에 국채금리가 지난 2일 날부터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금 또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기준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2일 파월 22 주최 포럼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22 주최 포럼에서 인플레이션의 진전을 이뤘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국채금리가 하락을 시작하였고, 이번에 이제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에서 6월 소비자업 구매자 관리 지수, 이 PMI 지표를 발표를 하였는데 48.8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전월치 53.8보다 5포인트나 낮은 수치로 발표가 나왔고, 예상치 52.6보다 낮은 수치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서도 6월 민간 부분 고용이 전달보다 15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예상치 16만 3천 명을 하회하였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국채 금리가 더욱더 이제 하락을 보이면서 현재 이 기술주 강세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최근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2일 전거래일 한마디로 2일 거래일 오후 3시 기준가보다 7.4bp 하락한 4.364%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2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2bp 내린 4.727%가 나왔고, 30년 국채금리는 7.70bp 떨어진 4.532%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기술주들이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9일 날 오전 10시에 이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합니다. 아무래도 8월 FOMC를 앞두고 마지막 연설이 될 것인데, 이때 또 어떠한 신호를 보내는지에 따라서 이 국채 금리가 또 한번 요동을 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와준 매크로 지표들이 경기 냉각에 대한 신호를 보이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채금리가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투자하실 때 국채금리와 우리 국내 증시의 흐름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미국 기술주들의 상승력이 나타날 테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내 증시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력이 유입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내 증시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 하락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11월 정도부터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에 지속적으로 누적 매수 포지션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도 상당히 많이 누적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내려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들어왔던 이 수급 포지션을 한꺼번에 빠져나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가도 많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이런 수급적인 포지션으로 보았을 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점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 시점까지 상승 포지션을 조금 더 유지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채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상승 룸이 더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국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최근 부진했던 엔비디아도 어제 4% 넘게 올랐고, 테슬라도 7% 가까이 오르면서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속성 갖고 이 기술주의 오름폭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좀 많이 올라가기는 했죠. 차트 흐름상 보면은
이미 이제 지난 2022년 10월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뭐 이때 주가로 비교하자면 거의 10배 가까이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 상승력이 조금 더 유지는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채 금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9월 아니면 이제 12월에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은 그때까지는 첫 금리 인하까지는 이 기술주들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지난 영업일 날 엔비디아가 한 4.57% 정도 상승력이 나왔는데 네. 올 1분기 중국을 겨냥해서 이 컴퓨팅 성능을 낮춰 출시한 AI 칩 H20이 아무래도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생산량이 증가되고 그에 따른 이제 기대 실적이 좀 수급으로 좀 몰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4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 바이트댄스 이제 이런 회사들이 네. H20 칩을 좀 경쟁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화웨이의 AI 칩이 좀 생산량의 부진을 겪고 있어서 반사이익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율이 한 20%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 이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수요는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단 대략 130달러 정도, 133달러 정도에서 좀 저항을 받고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네. 117달러 정도까지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반등이 나오면서 128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재차 상승력이 나오면서 133달러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150달러 정도까지는 좀 슈팅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기술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133달러에 위치한 매물대를 거뜬히 소화해 준다면 150달러까지도 보신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요, 저희 테슬라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2분기 인도량이 또 상회를 하면서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 계속 갖고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2분기 테슬라 차량 인도 대수가 44만 3,956대로 이 시장 컨센서스를 좀 넘어섰습니다. 시장은 일단 아니죠.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에는 한 46만 6,140대를 기록을 했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좀 판매량은 줄기는 했습니다. 44.8% 정도 감소를 했는데 직전 분기 38만 6,810대보다 14.8% 정도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판매 기조가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지금 그런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좀 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이제 판매량이 계속 될 경우 이 중국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좀 안정화되면서 연간 인도량을 200만 대를 좀 넘어설 것이다. 자, 이런 기대감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네. 그로 인해서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300달러 이상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데는 뭐 300달러, 어떤 데는 310달러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보다 최소한 20에서 한 3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일단 점쳐지고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은 일단 224달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한 258달러 정도 선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이고 만약에 이 자리가 돌파한다면 296달러 그리고 이 자리까지 돌파한다면 340달러 정도 선까지는 이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 좀 상승 흐름 수급이 몰리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월가 전문가들도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이 인공지능과 에너지 기업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TP를 계속해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도 새로운 그래픽 D램의 성능을 공개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마이크론이 일단 뭐 지속적으로 좀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하고 이제 이 D램에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GDDR7 상세 스펙을 지난 2일 날 공개를 했는데 게임 성능이 이제 전작보다 30% 이상 향상됐고 또 이런 다양한 기술력을 좀 경쟁력 있게 과시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 실적
실적이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최근 실적이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됐었죠. 지난 3분기 지금 3월에서 5월 매출이 68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였고 주당 순이익이 62센트를 기록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가 예상치 66억 7천만 달러 그리고 51센트를 전부 웃도는 규모이지만 4분기 실적 예상이 76억 달러 그리고 1.08달러 수준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 8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해 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만들어냈지만 아무래도 이제 AI 온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심리가 다시금 불어닥치고 있고 또 이제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다시금 또 이게 수급이 좀 몰리면서 한 3일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기술주들에 비해 상승이 좀 늦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지난 2023년 11월 정도부터 네. 상승력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술주들에 비해 이제 상승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가 이제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경우 또는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핫하게 움직일 경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동반 상승력을 계속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저항은 139달러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 안착을 할 경우 지난 6월 18일 고점인 157달러를 넘어설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이 139달러 돌파 여력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혹여 이 자리를 돌파 안착을 하게 된다면 157달러를 넘어서는 신고가 행진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이크론은 다른 기술주들에 비해 조금 늦게 출발했기에 더 연속성 갖고 상승 모멘텀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요, 이 기술주 안에서도 사람들이 M7에 참 집중하지 않습니까? M7 종목들 주가 추이를 좀 전망해 보신다면요. 아무래도 좀 등락이 좀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겠죠. 네. 하지만 이제 대장주 애플은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프 베이조스 CEO가 아무래도 좀 매물을 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점을 형성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신고가를 형성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한동안 조금 이제 회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파벳은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 상승력과 발맞춰서 계속적으로 상승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도 좀 그런 상승 패턴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도 최근 조금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죠. 과거에는 트위터였지만 지금은 이제 X로 나오는 이 소셜 미디어 X 대항마로 스레드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출시 1년 만에 1억 7,500명 정도의 월간 활성화 이용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광고 매출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메타도 향후 좀 주가 흐름이 좀 양호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이제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가을에 이제 아이폰 이제 16이 출시가 될 예정이죠. 그래서 그 기대 심리로 인해서 조금 더 상승력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을 복기해 보면 어찌됐든 M7 종목들의 주가 추이는 상승 추세를 계속해 이어갈 것이다라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주 섹터에서 전반적인 이야기 만나봤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 만나보면서 탑픽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성장, MLCC 파워 인덕터 수요의 증가입니다. 최근 글로벌 산업계를 움직이는 게 바로 AI입니다. 그중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정말 상당한데요. 이 휴대폰, 노트북 등등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참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한번 투자 포인트 잡아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어떠한 좀 이슈를 좀 잡아볼까 이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딱 보이는 게 네. 이 MLCC 파워 인덕터 쪽입니다. 특히 최근에 좀 전력 시장이 좀 핫하게 움직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MLCC 파워 인덕터도 이 전력 쪽하고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전력 이슈가 이 반도체 쪽으로도 좀 옮겨붙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딱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 이슈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다양한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뭐 갤럭시 S24나 아니면 아이폰 16 시리즈가 이 온 디바이스 AI 기능을 탑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문제는 이 온 디바이스 AI 폰의 고성능 AP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타 스마트폰 대비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이 발열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이제 큰 틀에 이 전력과 이 전류를 컨트롤해주는 MLCC와 이 파워 인덕터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오히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현재 관련 회사들의 매출이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런 이제 스마트폰 말고도 전장용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장용 이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시장이 1년 만에 2배 성장할 것이라는 또 그런 이야기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 MLCC 채용량 확대가 필수적인데 레벨 1, 2 수준의 ADAS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용 MLCC 사용량은 1,800개에서 2,200여 개 정도 수준에 불과했으나 레벨 3에서는 3,5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이제 자율주행 단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전장용 쪽에서 이 MLCC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ADAS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충돌이나 차선 이탈 등 위험 상황을 스스로 진단하는 시스템으로 이 자율주행의 필수적인데 이 자율주행 완성도가 오를수록 전력 소비량도 같이 늘어나게 되고 MLCC 탑재율도 높아지게 되고 또 MLCC는 전기를 보관했다가 이 흘려보내는 댐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 IT 기기를 비롯해 자동차에도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전기차 한 대당 MLCC가 1만 개 넘게 탑재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 사용량은 점차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AI PC 쪽에서도 또 이러한 것이 또 긍정적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윈도우 10이 올해 10월에 이 기술 지원 종료를 1년 앞두게 됩니다. 따라서 2025년 10월에 윈도우 10 기술 지원이 완전히 종료를 하게 되는데 통상 이 PC 주요 기업들은 이 운영체제 지원 종료 1년 전부터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PC를 만들어내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퀄컴이 AI PC를 지원하는 새 프로세서를 최근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 네. 이 기업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매해서 새로운 PC를 만들게 되고 AI PC에 탑재되는 그로 인해서 AI PC에 탑재되는 MLCC 용량도 10% 이상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라는 전망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전장용에서도 이게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테슬라의 이 FSD 모멘텀이 좀 살아나면 이 MLCC 모멘텀은 더 주가 탄력받고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ML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고 앞으로 이제 5년 안에 MLCC 매출은 2배 정도 더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MLCC 관련 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주도 섹터로 부각될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 관심 가지면 종목은요? 네, 일단은 제가 이 MLCC나 아니면 이제 이런 파워 인덕터 쪽에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기를 가져왔습니다. 삼성전기요. 네. 대장주네요. 그렇죠. 네. 오늘도 좀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죠. 한 4.91% 정도 상승력이 나오면서 그동안의 이 횡보 추세를 넘어설 수 있는
첫 양봉을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그 주가 흐름이 상당히 많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작년이죠. 2022년부터 이 14만 원대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부터 좀 관심을 기울여 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조금 이제 실적을 조금 보면은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2023년까지는 좀 하향 추세에 놓여져 있었어요. 2021년에 고점을 찍고 2022년부터 좀 줄다가 2023년에 저점을 찍고 올해 다시금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 1분기 실적도 좀 양호하게 발표가 났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일단 영업이익이 1,267억 원에서 그러니까 작년 1,267억 원에서 올 1분기에 1,513억 원으로 19.4%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가 나왔기 때문에 2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큰 상황이고 이러한 이제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동률에 따라서 보면은 일단 매출 비중이 이번 1분기 매출 비중에서 39%를 차지하는 이 컴포넌트 사업부 가동률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84%로 현재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매출 비중이 44.7%를 기록한 광학솔루션 사업부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87%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 매출 비중이 16.3%를 기록을 하고 있는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65% 가동률을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몇 가지 좀 긍정적인 이슈, 최근에 나온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네. AI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최근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이 기판 수요가 현재 증가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HP나 삼성전자 노트북에 AI 반도체 기판을 최근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판 쪽으로도 일단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이 전장용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사업에서도 올해 매출 1조 원을 달성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전장용 MLCC 시장이 지난해 4조 원에서 2028년에는 9조 5천억 정도 규모로 커질 전망이고 5년 사이에 2배 이상 커진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지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전장용 MLCC를 계속 신제품을 개발하기 시작을 해왔고 올해는 이제 16V급 세계 최고 용량 주행 보조 시스템 ADAS용을 현재 만들어냈고 또 MLCC 2종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1000V 고압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전기차용 전장 MLCC도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장용으로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 순매 수력이 전일 매우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추이로 모았을 때 지난 고점 부근인, 그러니까 고점은 아니지만 고점 부근인 대략 한 18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주가가 빠르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6만 원 이하대로 여러분들이 1차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18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로 한번 보시고 손절가는 15만 2천 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방금 차트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전기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 약간 좀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투자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외국인 수급력이 강력하게 몰려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점은 크게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네. 시장이 무너지면 못 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제시한 손절 라인 15만 2천 원만 잘 지켜주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투자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지만 이미 외국인 수급이 견조하게 붙어줬기에 손절가 15만 2천 원만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